군인주일은 일단 10월 첫째 주일로 국군의 날 즈음한 첫 번째 주일인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차원에서 그 군인주일을 기념하자는 결정이 있으셨고 또 주교님들의 그런 결심 안에서 신자분들이 그 주에 2차 헌금을 해주십니다. 물론 군종 신부들이 파견에 가서 미사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기도의 후원 제일 중요하고요. 또 못지않게 물질적인 후원이 2차 헌금을 통해서 전액 그 군종교구로 취합이 되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실상 군종 신부들이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육해 공군의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헌금을 내질 않거든요. 그렇죠. 헌금을 내지 않고 신자가 대략 5가족, 적게는 뭐 2가족, 1가족에서 많게는 10가족 정도 편성이 돼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교무금, 헌금 수입으로 하나의 군 성당을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군종 신부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군종 교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군종 교구에 요청을 해서 저희 재정이 뭐 군종 교구에서 선제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재정이 지금 뭐 실제로 뭐 100만 원 미만, 뭐 300만 원 미만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 2달 보내면 바닥날 것 같습니다. 이런 성당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성당을 신축하거나 혹은 뭐 어떤 군대 안에서 다양한 그 뭐 교육 여건 혹은 뭐 병사들을 위한 뭐 위문품, 또 간식, 그다음 뭐 교리서, 성경 이런 집안의 다양한 아이템들, 사목의 아이템들을 확보하는데 또 반드시 필요한 게 비용이니까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거의 대략 한 군종교구 1년 예산의 60% 정도 그게 군인주일의 2차원금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면 많이 힘든 분당들이 군종교구에 많겠네요.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5가족으로 한 번당 군당을 운영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군종 그 병사들이 사무장도 하고 맞습니다. 관리장도 하고 다 이런 하는 거죠.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친구들이 성당에 간다라는 거는 등식으로 쉰다 개념이 성립을 했습니다. 잔다, 먹는다. 이게 다 갖춘 거죠. 자고 먹는다. 근데 지금은 잔다, 먹는다가 생활관입니다. 내가 생활관을 쓰는데 이등병은 이등병끼리, 일병은 일병끼리, 상병은 상병끼리 계급별로 생활관을 쓰니까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이 일단은 그 과거 우리 뭐 신부님이나 저희 세대 때 10,000원 미만 이등병 그 월급이 9,800원 저는 이등병 월급이었는데 지금은 40만 원 남짓 세 비용 월급이 그렇게 채워지니까 PX에 가서 뭐 원하는 걸 사 먹고 그리고 결정타는 핸드폰이죠. 그렇죠. 핸드폰으로 주문도 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여자친구나 부모님한테 나 뭐 필요한데 뭐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는 다 채워지는 겁니다. 물질로는 안 됩니다. 이제 뭐 햄버거를 주든 초코파이를 주든 뭘 줘도 뭐 크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치킨을 주든 다 배가 불렀습니다. 일단 배가 불렀고 주머니도 넉넉하고 잠도 실컷 잡니다. 5일 근무하고 주말에 쉬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핸드폰 보면은 이게 재밌고 그러니까는 굳이 천주교 먹고 자는 곳이 이제 성당이었다면 이제 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당에 안 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 10명에서 15명. 이 친구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친구들. 진짜 베이만. 신부님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이게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질적으로는 굉장히 높아졌지만 양적으로는 거의 빈사 상태인 이런 형태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군종 사목의 접근법도 완전히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15명, 천주교가 10명, 15명은 개신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8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 체험한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가정 안에서의 어떤 기도 그리고 어떤 유소년 때부터 교회 안에서의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대전교구 출신입니다만은 대전교구에 큰 대형교회가 새로남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 카페에 우연히 차 마시러 그냥 한번 가볼까? 그냥 열린 마음으로 가봤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다 깜짝 놀란 게 제가 보좌신부 할 때 유치부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이 다 편성돼 있더라고요. 학년별로. 학년별로. 네. 유치부 담당 목사님, 저학년, 1학년 목사님, 네. 목사님들은 또 인력 저희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으시니까 그거를 보고 저는 보좌신부인데 내가 맡고 있는 단체를 볼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다음에 가끔 신부님께서 던져주시면 노인사무. 이거는 다 될 수가 없겠다. 요즘은 일단은 뭐 먹는 것이 거의 끝났습니다. 저만 해도 가장 최근에 줬던 간식이 모모 바게트, 그 샌드위치. 사람이 많이 하는 거 2개씩 줬습니다. 그리고 뭐 슈크림빵. 뭐 정말 사내진미, 과거로 따지면 사내진미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2~3명당 치킨 한 마리. 근데도 먹을 걸로 일단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 다르다 그때랑. 예, 맞습니다. 이때 다시 하시면 아마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때 다시 하시겠어요? 절대 안 하죠. 간식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 일반 본당에서 보면 이렇게 본당 뭐 예를 들어서 청년회 아니면 뭐 교사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교사회 뭐 이런 데에서 군대 간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뭘 보내준다거나 뭐 이렇게 관계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면 뭐 이렇게 간식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주보라든지 뭐 본당 소식지 이런 거 보내주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실제 군대 안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어떤 반응들인지. 먹을 게 많고 몸은 편하다고 해도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기다려준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예상치 않았는데 뭐 성탄이 돼서 부활해서 꾸러미가 하나 오고 거기 뭐 청년들의 회람 편지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도 뭐 당연히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나눌 것 같습니다. 근데 소식지만 보내고 이렇게 편지만 보내면 가톨릭 신문이 저희가 100불을 받는다면 병사들이 가져가는 건 0부입니다. 군대를 이제 전역해서 다시 성당의 청년회나 교사회로 이렇게 뭐 그걸 복직이라고 그럴까요? 돌아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또 사실 많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그러면 이 친구들이 군대에서도 그렇고 가기 전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전역을 하고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군대에 있는 시기 동안 밖에 있는 분들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오히려 개신교계가 연계 목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잘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종단 혹은 뭐 어떤 지역을 떠나서 크리스찬이라는 공감대가 생각보다 깊더라고요. 그러면 저 사람이 다른 교회를 섬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목사님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챙기고 기억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막 챙기고 도와주고 알아주고.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 사견입니다만은 연계 사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친구가 어느 모 본당에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대학을 갑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 본당에 안 나오는 친구인 거야, 그냥. 하나의 신앙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대전이 고향이니까 서울에 만약에 집이 있는데 제가 충남대학교에 왔습니다. 그럼 충남대학교에 그냥 가서 얘가 지금 서울에 있는 모 본당에 안 나오는 청년인 거지 얘가 충남대학교에 가 있는 청년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든 접근이 많더라고요. 얘는 뭐 성사도 보니까 많이 안 본 것 같고 엄마는 열심히 하시는데 본 적은 없고 그런 일종의 악순환이죠. 얘도 뭐 별로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신심이 뭐 큰 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계사목 차원에서 반드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린아이가 뭐 학생이 되고 청년이 돼서 대학을 가든 군대를 가든 어디를 갔다 그러면 이 친구가 있는 곳에 이어줘야 됩니다. 그 전본당과 이 친구가 머무르고 있는 관할 구역의 성당을. 그래서 혹시라도 뭐 주보나 뭐 신문을 보낸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아예 그거를 성당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있는 어느 기숙사나 어느 생활관이 아니라 뭐 소포를 보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성당의 청년들이 이 부대 어디에 가 있는데 네. 그 성당에로 보내주면 왜냐면 우리 군종 신부들이 알잖아요. 얘 우리 성당 안 나오는데 얘가 여기 있구나. 그럼 얘한테 뭐 가봐야겠네. 이거 전해주러 갔다가 성당에 야 너 성당에 와 또 네. 신자였어 왜 안 와? 이게 되는데 그냥 이게 얘들 수멀수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막상 가봐도 너 신자였구나 하는 철책안의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죠. 실제로 군대 가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했었더라도 예. 군대 가서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냥 쉬는 교우가 되는 경우들이 많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양어 시스템도 전면적인 그 개편 작업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거에 관여하시는 뭐 실무자나 사제 수도자들이 계시다면 어느 뭐 그 우리 교적이나 신앙 현황 한 켠에 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추적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청년이나 거죠. 뭐 젊은이라면 뭐 그 가능성이 사목적으로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얘가 어느 대학교에서 어디 지역에 머무르고 있고 군대는 어디 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 서비스 차원에서 볼 수 있다면 이제는 저는 밖에 성당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군대는 찾아가야 되거든요. 신부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너 신자고 내가 네 목자고 너는 내 양이야. 그러니까 알아봐줘야 나도 돼서. 위해주는 사람이고 너 응원하고 있고 너랑 함께 하고 싶어. 이거를 전해주고 싶어도 잘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본인이 드러내지 않으면 본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그 청년회라든지 뭐 이런 본당에서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전역을 하고 가게 되면 또 뭐 군대에서 막 신자들 막 찍어낸다 교리 대충 하고 막 신자 만든다는 비판도 뭐 늘 있어 왔습니다만은 군성당에서도 어느 청년 이 친구가 전역을 해서 어디로 갑니다 라는 것들을 메시지를 주면 저는 그 성당에서도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전역한 친구들을 위한 어떤 환영 행사 이런 것들을 각 본당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확실히 네. 시모님 말씀대로 그 군대에서 세례받고 온 청년에 대한 그 선입견이 사무장님이나 본당신한테 강의. 얘는 어차피 성당 나오지 안 않을래.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냉담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청년 받으면 맞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교적 정리해버린다든가 네네. 이런 선입견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행불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많죠. 엄청 많죠. 네. 저는 그래서 반기에 한 번이라도 1월부터 6월 사이에 전역한 사람 뭐 이날 와서 미사 보고 신부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다과도 하면서 얘기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뭐 그런 만남이 좀 이어지고 근데 그게 정례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군인주의를 본당에서 그렇게 보내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연계사목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군인들. 네네. 만약에 신부님이 제대하시고 이제 본당 네네. 사무실에 나가시면 네네. 그 연계사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당연히 전역을 해서 네. 청년들이 있는 성당에 가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지금도 하고 싶고 네. 전역하면 꼭 하고 싶은 게 물론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본인이 원한다면 입대 예정자를 위한 기도 모임. 대정자를 위한 기도 모임. 그래서 두려움을 좀 없애주고 싶어요. 네. 그 친구들이 걱정하는 거, 네. 그다음에 막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들, 네. 그다음에 뭐 너무나 우리가 다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네. 거기서 맞닥뜨리게 될 환경, 여건 자세히 알려주고 싶고,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휴가는 뭐 좀 짧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든 월이든 뭐 반이든 연간이든 전역자를 위한 어떤 격려와 감사의 그런 나눔의 자리를 꼭 저는 실천할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고 네. 또 그 안에서 너는 신앙인이고 네. 교회가 고맙고 신부님도 당연히 고맙고 그 너는 축하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그냥 네가 뭐 거기서 군대에서 성당을 갔든 무슨 활동을 했든 그건 뭐 상관없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전역한 네가 성당에 만약에 왔다면 나는 마냥 네가
대견스럽고 좋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무슨 생활을 했는지 뭘 느꼈는지 나눠보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고요. 성당에서도 그런 지향으로 미사도 하고 자리도 따로 편성해줘서 여기 전역자를 위한 자리입니다. 신부님 항상 말씀에 자리라는 단어가 항상 군인들한테도 자리가 필요하다. 전역한 친구들도 그야말로 우리 군종교구 에이스들이죠. 네, 여기서 네. 영세받고 밖에 가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진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신부님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수원교구에 모본당에 지금 살고 있고 한 2번 가봤는데 군대 같지 않아요. 뭐 어려워요. 그냥 군성당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적응하기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역발상이죠. 그런 것들도 만약에 이 친구들을 우리가 환영해주고 뭐 한 마디 정도라도 이렇게 그어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신부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판도가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자러 오고 그래서 많아가지고 그렇죠. 세례 빨리빨리 주고 이렇게 생산하듯이 이렇게 줬지만 지금은 이제 달라졌어요. 그렇죠. 10명에서 15명 애들이 정말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시장 판도대로 그냥 판단해서 이들을 그냥 배제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오늘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